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막맛도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건은 국내 최초로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막맛도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2일 53세 오씨는 자신의 의붓딸 가족과 같이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오씨는 맥주가 생각나서 TV 앞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경 방에 들어간 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이 들어온 아내 송씨는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안방문을 열었는데 숨을 쉬지 않는 남편을 발견하고 상조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오씨의 사망은 분명한 이유가 없었기에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을 했습니다. 평소 직장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오씨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라이딩을 즐기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 자신의 몸을 매우 잘 챙겼습니다. 이러한 오씨가 급사했다는 걸 이상하게 여겨 부검을 한 결과 사인은 우열 등의 이유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주장하고 독극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려면 독극물 검사를 해보라고 부검인은 말했습니다. 국립가와수사연구원은 5월 중순쯤 오씨의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정했습니다. 니코틴의 경우 치사량은 리터당 3.7mg 이상입니다. 당시 부검 결과 오씨의 몸 안에 니코틴은 1.95mg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씨의 사망으로부터 아내 송씨의 부검 거부로 사망 후 58시간 뒤에 부검을 진행한 점을 생각하면 오씨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는 7.59mg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되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내 송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내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왜 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당시 같이 집에 있던 가족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내 송씨는 남편 오씨가 사망한 것을 목격 후 제일 먼저 한 건 인터넷에 3일장 발인을 검색했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한테 남편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강 팀장을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강 팀장은 남편 사망 소식을 듣고 우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라고 알려줬고 그제서야 아내는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급사에 대해 아무런 기적도 없었고 단호히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송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장례식도 안 치르고 장례 절차를 일사천리로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시신을 화장한 후 남편의 회사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료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오씨의 화장 당일에 소식을 접하고 불이 나게 화장터로 갔지만 이미 절차가 끝난 후라 직원들끼리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이라 형제도 없었고 친척들과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기에 오씨가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의문을 제기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씨 자신의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속인이었던 송씨는 5월 2일 오씨가 20년 동안 힘들게 모아 구입한 아파트 2채와 부동산, 보험금, 자동차 등 약 10억 원의 돈을 상속받고 금융계좌를 해지해서 약 2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송씨에게는 내연남 황씨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 오씨의 집에 있던 가구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오씨의 직장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오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8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경찰이 오씨의 사망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 아내 송씨를 더욱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황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황 씨는 2015년 7월 여행사 가이드를 하고 있다가 마카오 여행을 하던 송 씨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내 송 씨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살았고 집에서 15분 거리의 임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얻어 그곳에서 내연남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모두 지내며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마카오와 강원랜드를 수시로 방문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송 씨는 상속받은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의 돈을 황 씨한테 주며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와 황 씨는 오 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게 들통이 납니다. 오 씨와 송 씨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어 6년간 교제를 이어오다가 오 씨가 사망하기 2달 전 2016년 2월 29일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면 오 씨가 사망할 경우 송 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오 씨 사망 직전 2달 전에 했을까요? 재산 상속이 목적이었을까요? 이 혼인신고조차 오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 씨 몰래 송 씨와 황 씨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오 씨의 한자를 황 씨가 정자로 썼고 송 씨는 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하게 오 씨 한자만 정자로 써져 있는 것을 의심했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자 그 한자는 오 씨 본인이 쓰지 않은 게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한 번 더 송 씨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자 2015년 12월 26일 황 씨는 인터넷으로 살인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기술 모음, 살인하는 방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2016년 4월 17일에는 퓨어 니코틴 치사량, 니코틴이란 등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황 씨는 사건 발생 5일 전 미국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 20mg을 주문했습니다. 니코틴은 유독물질이라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었지만 요즘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에 2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는가? 피해자들이 입만 다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와 수법은 알 수 없었고 모든 정황이 송 씨와 황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8월 21일 송 씨와 황 씨는 오 씨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를 하려던 송 씨를 8월 17일에 검거했고 범행 직후 해외에 머물다 잠시 귀국한 황 씨를 연이어 체포했습니다. 체포되기 전 이 둘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경찰이 외국 못 나가게 했다. 집에 경찰이 온다니까 연락하지 마라. 묵비권 행사하고 될 수 있으면 짧게 애매하게 말하라며 서로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황 씨는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액상 니코틴을 샀다. 물에 희석해서 그걸로 전자담배를 피웠다. 송 씨는 진술에서 내연남이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 액상을 주려고 집으로 배송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황 증거들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판결은 이렇습니다. 범인들은 검찰 고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니코틴으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내연관계가 아니라 국내외 도박장에서 환전 사업을 하는 동업자 관계이며 황 씨가 받은 1억 5천만 원은 홍콩 달러 매입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 씨가 2015년에 등산하다 눈을 다치게 되었는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아무도 부르지 말고 화장하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17년 9월 7일 1심 법원은 범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외부의 침입이 없었고 자살 가능성 또한 없었으며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증거가 매우 확실, 범행 동기, 방법 등이 매우 치밀하고 전형적인 교살이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으로 항소했으나 1년이 지나 2018년 7월 2일 1심의 판결과 같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마지막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4월에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후 밝혀진 정보들에 의하면 오 씨는 송 씨가 직업이 없고 두 딸을 키우며 사느라 대출금 등 약 7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경제권은 아내가 모두 갖게 했으며 오 씨 본인은 일주일에 5만 원의 용돈만 받아 그걸로 살며 월급의 모든 돈을 가족한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 씨가 동료에게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용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서울 본가에 가봤자 아내와 각방 쓴다. 주말에 집에 가도 아내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가 거짓인 게 밝혀져 상속은 무효가 되었고 오 씨의 유산은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척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니코틴으로 독살한 사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니코틴 원액은 해외 직구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